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판소리하는 트로트 가수 파트남 강태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국립극장에서 인턴 단원으로 아니면 또 객원으로 또 이렇게 하다가 우연찮게 또 미스터 트롯에 제가 출연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강연하게 됐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국립극장 오니까 너무 기분이 묘해요. 네, 지금 좀 떨리기도 하고 원래 출근했던 길도 막 둘러보고 오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 강연을 하는 원래 사람은 아닌데 오늘 열심히 한번 강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응도 많이 부탁드려요. 지금 아무도 텅텅 비어 있어.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강연 제안이 들어왔을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살아왔던 게 아직 나이가 31밖에 안 되는데 무슨 판소리 외길 20년 뭐 유랑기 이러니까 막 한 60년 막 70년 사신 분들이 막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저 사실 31살이에요. 예,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저 더 어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하다가 그냥 저의 얘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 몸매와는 다르게 축구 선수였습니다. 왜 웃으세요? 저 뒤에 많이 웃으시는데 축구 선수였어요. 진짜로. 저희 아버지가 피파 소속돼 있는 국제 심판이셨어요. 축구 국제 심판이셨어요. 실제로 94년인가 멕시코 월드컵이 언제 했는지 혹시 아세요? 멕시코 월드컵 98년이었나 94년이었나 그리고 어쨌든 90년대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멕시코까지 가셔서 주심을 보셨어요. 네, 주심을 보시고 프로 심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겸직으로 그 중학교 체육 교사도 같이 병행하셨거든요. 근데 아버지 꿈이 요즘에 말씀하시는데 차두리와 차범근이 원래는 꿈이셨다고 아버지가 해설을 하시고 제가 축구를 하면서 하는 게 너무 소원이셨는데 제가 사실 좀 축구를 잘 못했어요. 이게 축구를 제가 하다 보면은 이렇게 공을 패스를 받으면은 내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공도 막 드리블도 해보고 막 슛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성격이 되게 지금도 그런데 좀 소심해요. 소심하고 이렇게 대담하지 못해가지고 공 받으면은 막 여기저기서 소리만 들려요. 야 패스해, 일로 줘, 뭐 뛰어가, 뭐 이런 소리만 들려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패스해버리고 누구 줘버리고 그러다 뺏기고 막 이래가지고 마음이 조금 약해가지고 축구를 되게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또 놀랍게도 축구를 하면서 같이 판소리를 병행했었어요. 판소리를 병행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되게 이유가 되게 어이없어요. 사실 그 아버지는 항상 운동을 하고 오시면은 항상 노래를 하셨거든요. 집에서든 개운하다. 왜 남자들 목욕 가가지고 이렇게 탕에 앉으면 대사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버지는 운동하고 오시면 항상 노래를 하셨는데 야 너 이렇게 운동하고 와서 노래 부르고 하면은 되게 정화가 된다. 그러니까 노래도 한번 배워보지 않겠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외식하러 가자 해놓고선 저보고 판소리 학원을 손을 잡고 왔어요. 고기 먹지 않고 판소리 학원으로 가가지고 판소리를 원하지는 않았는데 시작을 하게 됐죠. 판소리를 시작을 해서 어찌 하다가 중학생까지 하게 됐는데 그때 중학교 올라갈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아시겠지만 중학생들은 진로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뭐 어느 고등학교로 가야 될까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드는 생각은 친구들의 반응이 너는 판소리를 하고 있고 이미 어릴 때부터 너의 진로가 결정돼 있어서 되게 부럽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판소리 하는 게 싫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계속 했겠죠. 싫지 않아서 제가 판소리를 계속 하게 되고 그리고 뭐 못하는 것 같지도 않고 어디 대회 나가면은 그래도 1, 2, 3위 안에는 들어오고 그리고 예선 떨어지는 일은 별로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선생님께서 진로를 결정하라고 이제 고등학교 어느 고등학교를 갈래라고 여쭤보셨을 때 저는 예고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리고 국악을 전문으로 하는 예술고등학교가 있는 줄도 전혀 몰랐었어요. 예. 그러다가 선생님이 저를 꼬시기 시작합니다. 전국에 국악하는 남자가 몇 명 없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전국에 몇 명 없다고 해서 한 10명 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 진짜 많아봤자 뭐 20명, 10명, 15명 이렇게 있나 보다 생각하고 오케이 이거를 하면은 그래도 좀 여기서 좀 내가 더 못하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꽤 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 어릴 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국악을 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전문적으로 진짜 제대로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이제 고등학교를 서울에 있는 국악예술고등학교 지금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로 바뀌었어요.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거기 학교로 이제 유학을 왔죠. 유학을 와서 첫날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딱 갔는데 이 웬걸 판소리하는 남자애들이 한 학년에 30명이 있는 거예요. 한 학년에 30명, 1, 2, 3학년 통틀어서 60명이 넘는 거예요. 판소리하는 남자가 한 10명 있을 줄 알았는데 전국에 가면 저 혼자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거기서 또 이제 국립국악고등학교라고 또 양지동에 또 있어요. 거기에 또 한 30명씩 있다더라고요. 그때 와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뭐 싶었는데 부산에서 만났던 선생님이 이제 계시고 서울에서는 또 청아 김수현 선생님이라고 서울의 선생님이 또 계세요. 근데 그분한테 이제 레슨을 받으러 갔는데 그 선생님은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셨거든요. 그 전에 부산에 계셨던 선생님은 엄청 엄하셨어요. 연습 안 하면은 그 북채해가지고 여기 북채 있는데 발바닥을 맞았어요. 발바닥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못 걸어요. 이렇게 쩔뚝쩔뚝 걸어요. 좀 약간 맞아가면서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해서 한 게 정말 다행이죠.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예. 어쨌든 그 선생님의 서울에 계신 김수현 선생님의 영향으로 좀 더 판소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근데 고3이 됐는데 그때 워낙에 많은 친구들이 국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국악 타악기도 하고 있고 현악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타악기에 눈이 좀 가더라고요. 관심이 좀 생겼어요. 타악기에. 그래서 타악기를 조금 배워보고 싶은데 돈은 없고 배울 기회도 없고 하다가 그냥 친구들 따라다니면서 타악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타악기가 너무 신나잖아요. 사물놀이 보면은 너무 흥이 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빠져가지고 판소리 연습을 안 했어요. 판소리 연습을 안 하고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사물놀이 할래요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또 엄청 두드러 맞고 그랬는데 그 역시도 너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판소리 하는 남자가 이 무대에 설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예. 국립창극단 같은 경우에는 남자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지만 판소리 하는 남자 혼자서 쓸 수 있는 개인 무대가 정말 적거든요. 그래서 판소리 하시는 남자분들이 생계 유지를 어떻게 하냐면 보통 북으로 많이 연주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꽹과리 뭐 장구 이런 걸로 약간 생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때 친구들이 지금 보면은 야씨 나도 그때 그거 좀 배워놓을 걸 그랬나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도 동창회 하면은 친구들이 저보고 타악 연주가인 줄 알아요. 판소리 하는 사람인 줄 모르고 타악 연주가인 줄 알아요, 친구들이. 네. 그렇게 막 방황을 정말 많이 했네요. 타악기만 하다가 변성기가 찾아왔는데 그 다른 남자애들은 변성기가 보통 중학교 2학년, 1학년쯤 되면 시작이 돼요. 근데 저는 변성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못 느꼈는데 변성기가 왔다 주변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3 때 대학 입시를 보는데 변성기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그 입시 원 썼을 때 기억이 나는 게 편지를 썼어요. 제가 사실 변성기가 왔다. 그래서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죠. 변성기가 와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또 정시에 합격을 해가지고 중앙대학교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입학하기 전에 전 이야기 전에 일단은 그때 입시 때 했던 판소리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토끼 잡아드리는 대목을 잠깐 들려드리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때요 별주부는 영덕전 너른 뜰에 공손히 복지하여였자오되 말리 세상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요 용왕이 반기허사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를 어찌 하고 왔는고? 예, 토끼를 생금하여 골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그럼 토끼를 빨리 잡아드리도록 하라 하고 영을 내려놓으니 좌우나절 근근무조리 술령소 일시에 내달라 토끼를 해워 쌀째 진왕말리 장성 쌓듯 사냥 싸움에 맞춰 잡듯 첩첩이 둘러싸고 토끼들이 저 잡는 거도 영문 출사도적 잡듯 토끼를 꽉 잡고 네가 이놈 토끼냐 토끼 기가 막혀 벌렁 떨며 토끼 아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개요 개 같으면 더욱 좋다 삼복 다름에 너를 잡어 약개장도 좋거니와 네가 하늘내요 개 당 때려 먹고 네 껍질 벗겨내어 잔량 모아서 깔게 되면 혈내중 혈담에는 만병회춘명약이라 이 강아지 몰아가자 아이고 내가 개도 아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송아지 새끼지요 소 같으면 더욱 좋다 도파래 너를 잡아 뒤피쪽 살찐 다리 향해 깐천여 공팥 후박 없이 노나 먹고 니뿔 빼어 활도 메고 네 가죽 벗겨내어 신도 짓고 북도 메고 똥오주문 걸음을 하니 버릴 것 없나니라 이 송아지 몰아가자 토끼가 생각을 하니 날도 때도 못 오고 꼼짝달싹 없이 죽겠구나 아이고 내가 소도 아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망아지 새끼지요 말 같으면 더욱 좋다 선간모 후간족이라 요단왕장 전림하로다 연왕도 호백금으로 죽은 뼈 사셨으니 너를 사체보라 하다가 대왕전에 바쳤으면 전금상을 아니 주랴 들거라 우 토끼를 결박하여 발그란 주장대로 쿡 찔러 들어매니 토끼 할 일 없이 대랑 매달려 아이고 이런 별주부야 와야 나 탄 게 이게 무엇이냐 오 그게 수국남매라 하는 것이다 아이고 이 급사를 맞이려러 남녀 두 번만 타거든면 옹돌이 뼈도 안 남겠네 토끼를 결박하여
동독전 너른들 동댕이 청예 토끼 잡아들였어. 이게 제가 대학 입시 볼 때 했었던 건데 네,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때는 목소리 안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네, 중앙대학교에 잘 입학을 했어요. 잘 입학을 해가지고 학교 생활을 시작했는데 대학 가면 남자들은 뭐 해야 되죠? 대학 가면 맞습니다. 군대 가야죠. 대학 딱 가자마자 영장 날라오더라고요. 딱 가자마자 영장 엄마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영장 나왔다. 전화 와가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저는 노래하면은 이제 군대 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거기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면은 막 소리 엄청 지르고 막 먼지 마시면서 뭐 홀병 뭐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되잖아요. 좀 그래서 군대 가면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판소리 이제 노래 못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나 노래는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저희 국립창극단에 계시는 이광복 씨라고 네, 그분이랑 저랑 같은 학원이었어요. 같이 배웠는데 그 형이 아니 군대를 면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 그거 어떻게 받아요? 이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전주대사슴놀이 그다음에 동화 콩쿨 이런 대회 나가서 1등을 하는 사람에게만 군 면제권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군 면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였는데 사실 그 예술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죠. 네, 예술공익근무요원인데 그게 더 길어요. 군 복무보다. 군 복무 요즘에 1년 8개월, 1년 10개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제 기억에 34개월 정도, 3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거 하면서 공연으로 대체를 하는 건데 보고서를 써야 돼요. 1년에 뭐 10개 정도 하고 봉사활동을 무페이로 몇 번 이상 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를 제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1년을 다니고 휴학을 합니다. 빡세게 연습을 해가지고 군대를 안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휴학을 하고 그때 저희 학원이 사당동에 있었는데 사당동 학원에서 한 10초 거리 정도 되는 곳에다가 고시원을 얻었어요. 한 달에 25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고시원을 얻어서 연습을 시작하고 1년 동안 집 학원 이 생활을 1년 동안 했어요. 완전 경비원이었어요. 아침에 가서 셔터 열고 가서 연습하고 다 누구 왔다 가면은 이제 밤에 한 9시쯤에 다시 셔터 잠그고 집에 가고 이 생활을 1년을 해서 정말 연습 그때 평생에 진짜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해서 너무 감사하게 한 방이 중요합니다. 한 방에 전주대 사슴놀이 일반부 장원을 받게 됐죠. 네. 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전주대 사슴놀이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굉장히 큰 대회예요. 굉장히 큰 대회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국악대회 중에 아마 역사가 가장 깊을 거예요. 100년이 넘은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너무 큰 상을 받고 그 다음에 할 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뭐 해야 되지? 그래서 상도 제일 큰 거 받았고 군대도 안 갔고 이제 뭐 해야 되지? 어린 마음 그때 제가 21살이었거든요. 어린 마음에 뭐 해야 되지? 하고 생각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일단 좀 쉬자.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쉬자 이래가지고 쉬기 시작한 게 슬럼프의 시작입니다. 그때 학교 후문에 가면은 보통 대학 후문에 가면 재밌는 거 많잖아요. 근데 거기 옷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구제를 전문으로 파는 옷가게였는데 거기 사장님이 굉장히 분위기 있으신 분이었어요. 항상 담배를 이렇게 무시고 멋있게 기타를 치고 계셨거든요. 항상 거기 가면은 그 시가 냄새 있잖아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초콜릿 향이 나는 그런 달달한 시가 냄새. 거기에 블루스 음악, LP로 들은 블루스 음악, 찐득찐득한 그런 음악이 나와서 거기에 앉아 있으면 술을 안 먹었는데도 취할 것 같은 그런 공간 있잖아요. 그런 공간이었어요. 매일 거기를 출근을 했어요. 매일 출근해서 그분이 기타 치는 거 보고 나도 기타를 쳐야겠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방황을 자주 하더라고요. 뭐 판소리 하다가 갑자기 타악기 치고 막. 예. 근데 그때 기억으로 제가 10만 원을 주고 통기타를 하나 샀어요. 인터넷으로 통기타를 사서 무작정 찾아가서 저 기타 좀 가르쳐 주세요 해가지고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됩니다. 기타를 열심히 쳤어요. 하루 종일 기타를 치고 그러다가 이 어쿠스틱 기타는 노래할 때 반주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통기타는 이게 노래가 이게 솔로 같은 게 안 되잖아요. 화려한 게. 근데 그분은 일렉 기타를 치셨거든요. 그래서 형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타를 사야 된다 하셔가지고 그때 거금 40만 원을 주고 기타를 일렉 기타를 하나 사요. 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전보다 더 본격적으로 열심히 기타를 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판소리는 점점 잊혀져 가고 그리고 그분이 또 낚시를 하셨어요. 낚시를 하셨어요. 그또 바다 낚시면은 바다는 좀 가기 멀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잘 안 갔을 텐데 민물 낚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민물은 또 근처에 있잖아요. 저수지나 이런 거 가깝잖아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낚시 갔다가 거기 샵에 가서 기타 치고 밤에 또 낚시 가고 학교는 안 가고 매일 또 일어나서 기타 치고 낚시하고 기타 치고 낚시하고 맨날 이 생활을 한 거예요. 3년, 4년 동안 학교를 거의 안 갔죠. 그러다 보니 성적표는 당연히 학고가 떠 있었고요. 그거 학고 그 학점 채우느라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저 창극단 다니면서도 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제가 미스터 트롯 나오고 이제 트로트 가수라는 제2의 직업이 생기고 보니까 이 기타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트로트에 기타 빠지면 안 되잖아요.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또한 정말 헛된 시간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요즘 들고요. 그러고 헛된 세월을 허송 세월을 보내다가 선생님께서 이제 불벼락이 또 떨어지셨죠. 너 언제까지 그럴 거냐. 그래서 학원을 딱 갔는데 너 국립극장에 티오가 났으니 시험을 봐라. 근데 저는 연기의 연자도 몰랐어요. 창극단은 연기를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연기의 연자도 몰라서 정말 저 연극하는 친구한테 대본을 써달라 그래가지고 그 대본을 진짜 가지고 오디션 때 가서 읽었어요.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누가 이걸 연기라고 하냐 할 정도로 대본을 읽고 그리고 춤을 췄어요. 근데 저는 춤은 좀 자신 있었거든요. 한국무용을 췄죠. 당연히 오디션을 볼 때는. 근데 다행히 판소리 하는 거랑 뭐 연기는 뭐 집어치고 무용하는 거를 좀 예쁘게 보셨는지 인턴 단원으로 채용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창극단 생활이 시작됐죠. 학교를 다니면서 학고를 메꿔 가면서 학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국립극장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그때 이후로도 계속 개관하고 인턴 당원원 계속 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 끝나고 나면은 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저한테 노래를 시키셨어요. 선생님들이 트로트를 제가 좀 잘했거든요. 그때 트로트에 처음에 관심이 없었는데 처음에 관심이 갖게 되는 계기가 유진아 선생님 아세요? 트로트 하시는 유진아. 고추보다 맵다 매워 모르세요? 큰일 났네. 유진아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네. 그분도 원래 국악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선배님이세요. 네. 국악을 하시다가 트로트로 전향을 하셨는데 창극단에 유진아 선생님하고 동창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유진아 선생님이 디너쇼를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내가 태어나 가서 맛있는 밥 먹고 오자 해서 봤는데 모든 연주자분들 라이브 그리고 모든 분들 다 코러스 분들도 다 라이브 해가지고 공연을 보는데 와 진짜 멋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내려오세요. 뒤에 날개 이렇게 천사 날개 붙이시고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샥 내려오셔가지고 노래하시면서 와 진짜 멋있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 같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면서 쫙 내려오는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때 뿌용 간 거예요 트로트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기타도 막 나오고 막 이러니까 신나가지고 그 뒤로 트로트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다가
미스 트롯이 나와요. 송가인 누님을 배출한 미스 트롯이 나오는데 사실 트로트에 관심이 그 유진아 선생님 그 콘서트 이후로 관심은 있었지만 그렇게까지는 없었거든요. 막 옛날 막 트로트 부르고 막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미스 트롯이 나오니까 더 관심이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송가인 누님, 저랑 대학생활을 같이 했던 송가인 누님이 정말 대스타가 됐잖아요. 지금도. 그 뒤로 좀 관심이 더 생겼죠. 네. 그러던 와중에 미스터 트롯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거 제가 지원을 하려고 마음을 먹기도 했는데 그 섭외 전화가 왔어요. 송가인 누님이 국악했던 분이라고 이렇게 워낙 유명해지셔가지고 이제 미스터도 이제 국악 출신들이 좀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국악하시는 판소리 하시는 남자분들한테 거의 대부분 다 전화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지원서를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도전을 하게 됐죠. 저 때만 해도 비하인드가 되게 많아요. 저게 그 영종도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저기 출연하신 분들 101분이 맨 처음에 나왔잖아요. 그때가 101명이 다 노래를 하려다가 보니까 이틀 동안 저것만 촬영을 했어요. 근데 아침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촬영을 했는데 이틀 동안 하는데 이 이틀 중에 어떤 날에 노래를 할지를 말을 안 해줘요. 네. 오늘 첫째 날에 뭐 노래할 수도 있고 내일 노래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러니까 컨디션 준비 잘하세요. 그냥 이 정도만. 언제 하는지 말도 안 해주고 이제 노래하러 갈게요. 이것도 없어요. 갑자기 지금요. 지금 해야 돼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저 화장실 안 돼요. 빨리 오세요. 지금 가야 돼요.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신경을 못 써주는 부분도 있고 한 명 한 명 신경을 못 쓰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가장 힘들었던 게 저는 이때 지금은 이사를 했는데 집이 수유동이었어요. 수유동인데 서울 끝이잖아요. 완전 의정부 바로 옆이거든요. 근데 영종도까지 제가 차를 운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4시에 끝나면 6시 콜이에요. 다음 날이. 그러면은 2시간밖에 안 남았잖아요. 저는 4시에 끝나고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서 머리만 감고 나와요. 정말 앉으면은 잘 것 같은 거예요. 앉으면은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만 감고 바로 나와서 운전해서 다시 영종도 가서 촬영하고 저는 두 번째 날 했는데 장민호 씨 아시죠? 장민호 씨는 이틀 중에 제일 마지막에 했어요. 그때가 새벽 5시 반이었는데 밤새고 5시 반. 그러니까 거기서 노래가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진짜로. 여기서 또 놀라운 점이 지금 14명이 지금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탑7을 제외하고 레인보우라고 하거든요. 레인보우랑 합쳐서 다 같이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저만 올 하트를 못 받았어요. 유일하게. 저만 11개고 이 14분은 전부 다 올 하트예요. 그것도 정말 너무 좋은 운인 것 같더라고요. 네. 장윤정 선생님이 원픽까지 했으면은 실검에도 좀 오르고 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실검 안 오르더라고요. 실검에도 안 오르고 아는 사람도 아직 뭐 알아보지도 못하고 텀이 좀 길어요. 중간중간 방송 나오기 전에 방송에 알아볼 만도 한데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뭐 식당 가도 뭐 못 알아보시고 하는데 사실 미스터 트롯에서 강태관이라는 이름을 알린 곡이 있죠. 뭔지 아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 한호변경 정말 하기 싫어요 작가님 이랬거든요.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왜 국악인들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방송에 나가서나 아니면은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이런 방송이나 아니면 무대 같은 데 가서 약간 국악하고 가요하고 섞여 있는 거를 약간 못 견뎌하는 게 있어요. 국악이면 완전 국악이지 약간 섞여 있는데 이거를 무대에서 방송에서 하면은 왠지 막 오그라드는 것 같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작가님 이거 제가 방송에 나가면은 저거 국악인들이 막
이상하게 보실 것 같다고 내가 못하겠다 이거 막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너가 여기서 돋보여야 돼라고 하셔가지고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거였어요. 이렇게까지 이슈가 될 줄 모르고 근데 딱 하고 내려왔는데 참가자분들도 대박이다, 대박이다, 너 이래가지고 그 작가님한테 선물을 제가 크게 한번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시켜주셔서 좀 때리지 그랬냐고 그랬거든요. 아 진짜 한오백년이 원래 그 뽕따발이라는 팀에서 같이 했었던 곡인데 원래는 한오백년을 그 임영웅 씨, 류지강 씨, 저 그다음에 황윤성 씨 이 네 명이서 같이 부르려고 했었어요. 원래 네 명이서 같이 부르려고 했는데 키가 제가 엄청 높거든요. 남자치고는 톤이. 그래서 같이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키를 그냥 확 낮춰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류지강 씨는 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엄청 낮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낮춰서 저는 위에 높은 영역대를 화음으로 놓고 이렇게 하자라는 계획이었었는데 이 지광이 형님이 목소리 너무 두꺼우니까 이 원래 그 경연을 하기 전에 작가분들이 컨펌을 해주세요. 이건 별로다, 이건 좋다 해주시는데 진짜 키도 엄청 크거든요. 지광이 형이 이만한데 한오백년 하니까 약간 장송곡 같다고 야 이거 좀 별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빼기는 좀 모자라고 넣기에는 조금 장송곡 같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야 태관아 너 혼자 해봐 이래가지고 한 거예요. 너 혼자 해 그냥. 그래서 너 솔로 줄 테니까 너 혼자 해 이랬는데 진짜 운 좋게 대박이 난 거죠. 네. 그래서 저를 잊게 해준 노래 한오백년이었고요. 저의 이야기가 거의 막바지가 된 것 같은데요. 뭐 잘했나요? 어땠나요?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미스터 트롯을 잘 끝내고 네, 국악인 겸 트로트 가수 겸 네, 다재다능한 사람으로 지금 열심히 활동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아까 보셨던 조영수 작곡가님 소속돼 계시는 넥스타 엔터테인먼트에 지금 계약을 해서 잘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가수로서도 그렇고 국악인으로서도 그렇고 네, 많은 활동을 계획하고 있고 또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홍보를 좀 하자면 사실 어제 제가 몸담고 있는 미스터 T라는 그룹이 있어요. 네, 어제 제가 실검에 오르기도 했는데 아마 모르시겠죠? 네, 미스터 T의 조영수 작곡가님 곡으로 나왔는데 딴 놈들 다 거기서 거기라는 곡이 어제 쇼케이스 했거든요. 네, 어제 쇼케이스 라이브로 진행하고 네,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이제 시작할 계획입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국악인 강태관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같은 걸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질문 질의응답 하고 싶은데 일단 이것도 지금 원래 기존에 이제 관객으로 오실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적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미스터 트롯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저는 한오백년보다 대전 브루스 부를 때가 제일 인상 깊었었어요. 그때 그게 진짜 최고 아니에요? 장윤정 선배님이 원픽이라고. 그때가 제일 저는 소름 돋았어요. 저런 분이? 그래서 실제로 끝나고 밥도 같이 먹었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이거 저번에 제가 저희 회사 유튜브 촬영 때 그 뭐지 TMI 질문 했었는데 저의 가장 큰 문제가 가리는 게 없어요. 가리는 게 없고 그리고 장점이 잘 먹는 거, 단점도 잘 먹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네. 자, 또 그리고 두피가 건성인지 지성인지 궁금해요.
왠지 잘 모르거든요. 모르겠어요. 근데 왠지 건성일 것 같아요. 왠지. 네. 앞으로 국악도 같이 하실 건지 궁금해요. 당연히 네, 국악인으로서도 활동을 할 계획이고요. 네. 아내의 맛 봤어요. 진짜 모쏠? 아내의 맛 보신 분 계세요? 또 없으시군요. 네. 참 큰일입니다. 네, 저번 주가 아니지. 엊그저께 아내의 맛에서 그 미스터 T 이제 그룹 결성하는 게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조영수 작곡가님께서 태관아 너 모쏠이잖아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예, 저 그 인스타그램 DM으로도 많이 오더라고요. 오빠 진짜 모쏠이에요? 이러면서 왔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맨 마지막에 준결승할 때 김희재 씨랑 저랑 이렇게 춤추면서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쫙 핀 거 있었어요. 애인 구함 뭐 연락바람 한 거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모쏠이라는 루머가 나온 것 같아요. 루머입니다. 좀 모쏠 아니에요. 저 작년에도 여자친구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또 뭐 해볼까요? 부모님의 권유로 어릴 적 판소리를 시작하셨고 판소리로 정점을 찍으시고 트로트에 입문하셨는데 다시 태어나면 어떤 것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그나마 좀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그나마 좀 날카로운 질문인데 저는 그래도 국악을 할 것 같아요. 국악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판소리가 되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어려워요. 예. 그래서 예로 들면은 유태평양 씨 있잖아요. 창극단에 계신 판소리도 잘하는데 가요도 진짜 잘 불러요. 네. 판소리의 약간의 느낌만 빼면은 정말 가수 못지않은 만큼 노래 잘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판소리를 잘하는 분들은 가수로서도 클 수 있는 가수로서도 성공할 수 있는 소질이 다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태어나도 판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산과 바다 중 어디를 더 좋아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바다를 더 좋아합니다. 미스터 트롯 이후에 삶이 많이 바뀌었을 텐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은 잘 하시는지 궁금해요. 미스터 트롯 이후에 삶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저는 평소 같았으면은 지금 저기 뜨라레라고 하나요? 지금 뜨라레 있겠죠. 뜨라레에서 이제 연습하고 있겠죠 열심히. 이게, 예. 근데 지금 제가 공연예술 특강이라니 정말 기적입니다 정말. 예. 그리고 또 좀 평소하고 달라진 게 인스타 팔로워가 좀 되게 많이 늘었어요. 원래 그냥 200 몇 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8천 명이 좀 넘었어요. 8천 명이 좀. 근데 저는 미스터 트롯 출연자 중에 낮은 편이에요. 다른 분들 명웅이가 지금 16만인가 막 그래요. 유튜브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10만 찍고 막 그래요. 난리 났어요 진짜.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맞다. 식당 가면은 그렇게 서비스를 줘요. 최고야 최고. 계란말이가 계속 나와. 끊임없이 나와요. 최고예요. 그리고 맞다. 진짜 대박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목포가 아니었지 어디였지? 지방을 갔는데 어떤 분이 밥을 이렇게 잘 먹고 있었어요. 먹고 있는데 계산하려고 갔더니 누가 계산하고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쪽지 하나 남겨놓고 잘 봤습니다. 뭐 팬입니다. 이렇게 그런 게 진짜 그리고 선물도 받았어요. 어제 제가 정식으로 데뷔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끝나고 회사에 잠깐 들렀다가 집으로 갔는데 회사에 갔는데 선물이 열 몇 개가 와 있더라고요. 박스가. 예. 슬리퍼랑 뭐 목베개, 티셔츠, 뭐 선풍기, 뭐 케이크도 막 만들어서 주시고 막. 예. 하루하루 너무 감사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짜. 네. 자,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요즘에는 스트레스 받을 시간이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 받아 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지금 너무 바빠요. 진짜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거든요.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진짜로 힘들어 죽겠는데도 너무 행복해요. 매일매일 저 회사 차 타고 다니면서 매니저님한테
노시 뭐 매니저님 힘들죠? 네 그래요. 그러면 저도 힘든데 너무 행복해요. 맨날 그러거든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가수는 누군가가 내 노래를 들으러 불러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예. 판소리의 대중화나 소리꾼 양성에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야, 야 이거는 진짜 이건 엄청 날카롭네. 판소리의 대중화나 소리꾼 양성. 야, 저도 이거 질문 꽤 많이 받은 적이 있었는데 판소리가 대중화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은 판소리는 하시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듣는 입장이시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판소리가 대중화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지금 이제 시작됐다고 봐요. 대중화가. 그 전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송가인 누님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제가 미스터트롯 출연 안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외부 활동을 하다 보면은 판소리에 대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 저희 선생님 학원에도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송가인처럼 되고 싶다라는 사람이 생겼어요. 송가인처럼 되고 싶다.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임영웅처럼 되고 싶다. 아니면은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그게 유행이래요. 꿈이 뭐예요? 그러면은 뭐가 되고 싶어요가 아니라 나태주가 되고 싶어요가 꿈이래요. 예. 그러니까 약간 장르가 돼버린 거예요. 약간 저도 판소리가 그런 하나의 판소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됐으면은 대중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충분히 진행이 되고 있는 진행형인 것 같아서 저는 국악인으로서 가수로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이것도 똑같은 거네요. 새로운 환경에 따른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새로운 환경이라. 저는 일단은 기타 치는 거를 좋아하고 낚시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무조건 낚시하러 갑니다. 낚시하러 가서 하루 종일 낚시해요. 낚시하고 음악 듣고 저 드라이브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차에서 불 끝까지 틀어놓고 밤에 새벽에 비 오면 저는 무조건 밖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새벽에 비 온다 그러면은 강태관 씨는 지금 운전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비 떨어지는 차에서 음악 듣는 걸 되게 좋아해서 네,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Q&A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궁금한 게 없으신가요? 한 분도 없으신가요? 뭐 키는 왜 몇이에요? 뭐 몸무게가 몇이에요? 뭐 이런 것도 없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모님의 반응 이거 중요하죠.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스터트롯 출연자분들은 대부분 팬카페가 원래 있었고 그리고 회사도 원래 있었던 친구들이에요. 선배들도 있고. 근데 저는 회사가 전혀 없고 가요계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를 했었거든요.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투표를 하는데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일반인과 연예인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셔가지고 명함을 하나 만드셨어요. 요만한 진짜 명함 같이 생겼는데 미스터 트롯 강태관 이래 몇 번 이래가지고 부산에다가 뿌리셨나 봐요 그거를. 그리고 또 하나 또 에피소드가 김경민 씨가 그 계룡에 살거든요. 계룡시 대전에. 근데 그 시장님이 플랜카드를 걸어 주셨대요. 그래서 와 부럽다 이러고 있는데 부산에도 플랜카드 걸려 있어 태관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부모님이 거셨더라고요. 미스터 트롯 강태관 준결승 진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큼 좋아하세요. 진짜 너무 너무 좋아하시고 저번에 뮤직비디오 찍으러 부산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때 이 올 설에 뵙고 처음 보는 거였어요.
5월 말이나 6월 초에 갔구나. 뮤직비디오 찍으러 6월 초에 갔는데 그때 우시더라고요. 네. 그때는 막 혼자서 예전에는 북 들고 한복 들고 이렇게 공연 다녔었는데 이제 매니저분도 계시고 뭐 머리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잘 된 걸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우시더라고요. 요즘 감수성이 풍부해지셔가지고. 네. 하여튼 뭐 부모님 너무 좋아하고 계십니다. 네. 또 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진짜. 네, 네. 네. 이것도 너무 많이 물어보셔서 저는 정답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가수들한테 어떤 가수가 되고 싶어요?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분들 보면은 약간 좀 식상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나훈아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뭐 저 뭐냐 뭐 남진 선생님 같은 분이 되고 싶어요. 이러는데 물론 그것도 저는 공감해요.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가 되고 싶은 건 누구나 같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저는 음악을 잘하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네. 어떤 분야에서든 국악이든 트롯이든 뭐 가요건 뭐 발라드건 R&B건 어떤 음악이든 잘하는 그런 가수가 되는 게 제 최종 목표입니다. 키워드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제가 이렇게 네. 네, 미스터 트롯 하면서도 사실 국립장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고 네, 늘 지나가다가도 보면은 아 내가 다니던 데네 하고 그런 곳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공연예술 특강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네, 앞으로도 국악인 강태관으로서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